네, 안녕하세요. 11월 28일 목요일, 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월 달 이제 내일 하루네요. 네, 금요일. 그럼 이제 2024년 12월 달로 넘어갑니다. 12월 달, 배당에 대한 부분, 작년에 12월 13일 날 나온 부분을 알고 있는데요. 배당, 그리고 오늘 공시가 나왔죠. 자사주 소각 25%에서 하겠다. 네. 오늘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제약 급등 원인, 일단은 크게는요,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게는 매크로 지표상으로는 우리 국내에 갑자기 금리 인하가 들어갔죠. 원래 시장에서는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여하튼 금리 인하 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는 안 좋죠. 근데 미국 경제는 좋습니다. 미국은 동결하더라도 우리는 일단 금리 인하 다행이라고 해야 되겠죠. 들어갔고 일단 매크로 변수는 그거고 일단 개별 이제 마이크로 쪽으로 본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어제 서 회장 홍콩 투자 설명회에서 자사주 소각 연내 25% 내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거 일단 정확하게 자사주 부분이랑 배당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간만에 급등했습니다. 10%대 급등. 셀트리온 4.8%. 물론 셀트리온 제약은 그동안 또 상대적으로 많이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좀 더 객관적으로 보시면 셀트리온 제약은 기존의 그 실적 대비해서 고퍼죠. 고퍼를 받았던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셀트리온과의 합병 이슈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소멸됨으로써 좀 많이 빠졌던 부분이었는데 오늘 조금 급등하게 된 이유 아까 매크로 부분은 그거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어제 홍콩 투자 설명회에서 소 회장 연초에 내년 초에 셀트리온 제약에 대해서 뭔가 그 큰 사업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거 발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큰 틀 쪽에서 그래서 아까 올려드린 DS 정권 그 Q&A 쪽에 올려드린 부분 쪽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었고요. 어제 우리가 투자 설명회 같이 볼 때 소 회장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라고 봅니다. 언론 기사에서는 어제였죠. 셀트리온 제약 세 가지 약간 3종 복합제 그게 허가받았다라는 소식 그것 때문에 급등했다라고 또 언론 기사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확실하게 아니고요. 그래서 여하튼 간만에 조금 장대 양봉 뽑아내셔서 기분 좋네요. 좀 이래야 좀 방송을 할 맛이 납니다. 오늘 9시 라방 할 테니 라방에서 좀 많은 분들 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일단 코스피 0.06 코스닥 0.35 일단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미선물 3대 지수 모두 빨간불 강보합 정도 부분이고요. 갑자기 일단 기준금리 깜짝이나 기대감 유입해서 헬스케어주 급등했다. 시장의 변수는 이겁니다. 오늘 일단 삼바가 5% 올랐고 100만원을 회복했다라고 하네요. 딱 100만원 4.93% 딱 100만원 셀트리온도 5% 외인 기관 쌍거리 의약품 코스피 업종별 수익률 1위 금융통화위원회 시장의 예상을 깨고 연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자 관련 수혜 기대감으로 헬스케어주가 일제히 급등했다. 2차전지 쪽도 조금 좋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BM 내년에 그 코스피 상장하겠다라고 했죠. 이전하겠다. 해서 6%대에서 급등했고 삼바, 에코프로 BM, 셀트리온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쪽 좋게 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대신정권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에 어제 미 증시에서 헬스케어 업종의 상승 영향으로 의약품 업종의 기관과 외인이 수급이 유입됐다. 금통이 성장 하방 압력이 예정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판단했다. 기준금리 3.25에서 3%로 인하한 부분 가장 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셀트리온 제약 주가 우렁찬 함성 원인은 여기에 대한 원인은 그죠 3제 복합제 때문에 요거 허가받은 부분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건 틀린 내용입니다. 일단 기자는 아무것도 모르죠. 그죠? 그냥 최근에 그냥 올랐던 소식 자체를 그냥 여기다 덧붙여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일단 자사주 쪽에 대한 부분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제 공시가 나왔던 부분이었죠. 뭐 경영 공시해서 나온 부분, 뭐 바이오시밀러 신약 산업 사업 현황에서 올해 매출 목표 3조 5천억, 네, 2025년 5조 원, 2026년 7조, 2027년 10조 원 소회장이 이야기를 했던 사항이었고요. CDMO 쪽 뭐 100% 자회사 설립 후 투자를 통해 진행할 것이다. 1차 예상 투자 규모 1조 5천억, 네. 초기 20만 리터는 국내 사이트에 투자 예정이며 그 외 시설 투자는 가장 유리한 지역에, 그리고 주주한은 네, 현재 보유한 자기 주식의 약 25%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내 소각을 검토 중이며 추후 세부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내 공시 제출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보유한 자기 주식의 약 25%, 지금 현재 그죠, 우리가 지금 자사주 매수하고 있는 게 대략 56만 주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 내 매수 예정이 58만 주. 요거 보시면 11월 21일 기준상으로 올해 초에 1,300만 주에서 자사주 180만 주, 그리고 소각을 340만 주에서 현재 11월 21일 기준상으로 1,146만 4천 주 정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단 소 회장이 일단은 어제 뭐 이야기했을 때 그죠, 그리고 일단 아까 보셨던 대로 공시상으로 현재 기준, 현재 보유한 자기 주식의 약 25%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현재 일단 매수 예정은 빼고요. 네, 현재 1140만 주 정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140만 주에 대해서 25% 수량이면 대략 286만 주에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가 18만 6,400원에 마무리되었거든요. 그래서 286만 주에 오늘 종가 기준상으로 보면 소각 예정 금액 5,300억대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5,300억, 많습니다. 많은, 뭐, 절대 금액상으로는 엄청나게 많은 부분이고, 그죠? 그런데 일단 주식수 상으로, 280만 주 정도 해당되는 상황이면, 우리가 전체 주식수가 대략 한 2억 1,600만 주 해당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단순하게 한 2%는 안 되고, 뭐, 1%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전체 주식수 대비해서 1% 조금 넘는 부분이라서 그 기준상으로 보면 그죠? 또 그렇게 또 많이 있는 부분은 아니다. 네. 보통 자사주 소각 그냥 제가 잠깐 알고 있기로, 물론 이거는 틀릴 가능성도 많습니다. 대략 2, 3%대 부분인데 여하튼 1% 조금 넘는 수준이죠. 그래서 그 기준상으로 보면 좀 미미하지만 전체 절대 금액상으로는 5,300억, 어마어마하게 지금 메가 소각 자체가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일단 현재 자사주 매수하고 있죠. 자사주 매수하고 있는 부분 자체가 완료가 되면 대략 58만 3천 주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자사주랑 합치면 대략 1200만 주, 1200만 주에 25% 해당되는 부분이면요, 대략 300만 주에 오늘 주가 기준상으로는 5,600억 정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소각 금액에 대한 부분은 그죠, 이제 그때 소각할 당시에 주가 기준상으로 뭐 되는 부분이죠. 우리가 주가가 뭐 20만원 뭐 훨씬 더 올라가면 소각 금액은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지만, 일단 주식 수는 단순하게 보면 회사에서 현재 자사주 매수하고 있는 이전의 기준의 25%를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자사주 매수하고 있는 까지 합쳐서 1200만 주에 대해서 25%를 할 거냐, 뭐 그 차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여하튼 자사주 소각 뭐 해준다는 부분 감사합니다. 주주가치 제고 감사하죠. 여하튼 뭐 잘 하고 있는 부분은 잘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고죠. 조금 또 아쉬운 부분은 어제 홍콩 투자 설명회에서 자사주 소각하면 대주주만 이익 본다, 조금 자사주 소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할 수 없다라는 뉘앙스, 또 그걸 그 참석자한테 그죠, 그렇게 또 약간 물으니 참석자들은 그냥 조용했죠. 그런데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 일반적으로 자사주 소각이라고 하면 주주가치 제고 차원에서 주주들을 위해서 자사주 소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소 회장의 말은 그 정반대 논리 부분이죠. 자사주 소각하면 대주주만 이익 본다. 소액 주주도 이익 많이 보죠. 주당 가치가 올라가는 부분인데, 그죠? 여하튼 뭐 자사주 소각 해주는 부분에서 감사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이제 배당에 대한 부분을 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소 회장 중장기적으로 30%대까지 배당을 확대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렸죠. 에비타
에비타에서 카펙스 뺀 금액 기준의 절대 금액 상에 중장기적으로 30%를 해주겠다라는 부분입니다. 30%에 해당되는 부분이 배당 성향 부분이거든요. 배당 성향 부분입니다. 우리가 잠시 착각하는 부분이 시가 배당률이랑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이거랑 착각하시면서 이걸 가지고 그죠. 기존에 우리가 2021년에 시가 배당률 0.37, 2022년 0.22, 작년에 0.25 해서 주당 500원 준 부분이었죠. 뭐 300원, 700원 이렇게 준 부분인데 요 기준상으로 해서 30% 준다라고 하면 그죠. 이거는 어마어마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고 배당 성향 기준상으로 2021년 배당 성향 17%대, 2022년 그 9.9%대, 그리고 이제 2023년 대략 19%대 해당되는 부분이라서요. 요게 일단은 30%, 중장기적으로 30% 부분이죠. 뭐 올해 그냥 예상 주당 배당금 529원이라고 그냥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잠깐 뭐 그냥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뭐 기사에서는 그죠. 작년 배당 성향 뭐 21%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었습니다. 뭐 21%든 뭐 19%든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아까 20% 기준이다라고 하면 30%까지 중장기적으로 확대한다라고 하면 50% 정도 올라가는 부분이죠. 그러면 단순하게 500원, 500원에 50% 올라가면 대략 한 725원 주는 겁니다. 단순한 부분입니다. 한 주당.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에비타 빼기 카펙스 금액 절대 금액 자체가 이제 훨씬 더 커지겠죠. 훨씬 더 커지는 부분이라서 단순하게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뭐 조금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일단은 우리가 또 주식 수가 그죠. 2023년에 여기 주식 수 쪽에 대한 부분은 합병 전이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합병 전에 셀트리온 주식 수가 1억 4,600만 주 부분이었고요. 합병되고 나서 지금 현재 2억 1,600만 주 부분이죠. 절대 금액이 늘어나더라도 기존 대비해서 그죠. 주식 수가 늘어난 부분이라서 주당 또 이게 금액 자체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계산하기가 조금 어렵다. 이런 부분 같이 보셔야 될 듯 합니다. 두 가지 부분. 배당이랑 자사주 쪽에 대한 부분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고요. 증시 현황. 코스피. 빨간불로 마무리되었네요. 양봉. 다행히. 코스닥. 0.35. 상승했지만 음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아시아 증시, 일본만 빨간불, 환율 0.19% 상승한 1395원. 코스피 쪽으로는 여전히 개인들 파네요. 4,900억. 오늘 삼성전자가 1.45%대, SK하이닉스 4%대 빠졌습니다. 반도체 보조금 이슈상으로 계속 빠지죠. 코스닥 쪽도 외인 800억대 일단 팔아서 마무리되었고요. 일단 반도체 2차 전지는 그냥 지켜봐야 됩니다. 불안합니다. 그죠? 뭐 폐지는 어렵다라고 하는데 보조금 재검토, IRL 등등. 삼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93% 딱 100만원 찍었고, 셀트리온도 4.8%, 고려아연 12%대 올라왔네요. 코스닥, 에코프로 BM 6%, 아까 코스피 이전권, 뭐 금리나, 뭐 알테오젠 0.98. 여기서 조금 머물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여기서 머무르고 여기에 대한 자금이 셀트리온으로 들어와 주기를. HLB 1.6%대, 제약 10%대 급등했고요. HLB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리면 HLB 뭐 제약 1.75, HLB 1.6%대 빠졌습니다. 혹시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요. 소식 나오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바닥 완전히 약간 다졌다라고 생각이 될 때 소식 나왔을 때 그죠? 이번에 비모 결과처럼 그렇게 거래량 늘면서 중간에 올라갈 겁니다. 그때 들어가도 됩니다. 뭐 안 좋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서 그죠. 여하튼 그런 부분은 뭐 개인적 성향에 따라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 셀트리온, 코스피 의약품 4.21, 코스닥 제약 1.16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고요. 셀트리온 4.84% 급등 186,400원. 거래량 88만 주에 236%대. 거래량도 조금 많이 나왔습니다. 시가가 17만 7,700원, 마이너스 0.06. 고가가 18만 7,100원, 5.23. 저가가 마이너스 0.34, 17만 7,200원. 17만 7천원대 잘 지지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골든 크로스가 나왔고 그죠. 뭐 장대 양봉에 KB증권 매수 1위,
뭐 신한증권 58,000주 순매수, DB금투 쪽에서는 조금 팔았고 자사주 한 4만 주 샀더라고요. 5만 주 신청에 4만 172주 샀습니다. 네, 평균 체결가 18만 4,700원대. 일단은 차트 여전히 좋은 상황이고죠. 아까 60일선 잠깐 말씀을 드렸죠. 요 18만 8천원 라인대. 내일은 61선까지 돌파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오늘 개인들이 엄청 팔았습니다. 36만 7천주. 외인 7만 4천주, 기관이 무려 25만 주를 담아왔고요. 조금 뭐 개인들이 조금 뭐 좀 팔아줬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하게 이제 보유자 쪽에서는 그죠. 그래서 뭐 기관들 네, 계속 매수세. 오늘 외인들이 조금 참석했고, 금융투자가 10만 주, 보험, 투신 4만 3천 주, 사모펀드 4만 9천 주, 연기금 오늘도 4만 8천 주 대량 매수했습니다. 7일 연속으로 아니 계속 사고 있네요. 한 8일 연속인 듯 합니다. 연기금 오늘 대량 매수 4만 8천 주. 수급 차트 소식 이제는 약간 매크로 국내 쪽에 대한 부분도 좋아지고 있고 그죠. 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가는 떨어져 있지만 지표들은 여전히 네, 셀트리온 쪽으로는 긍정적이다. 주가 떨어진 부분, 진펜트라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네. 제약 10% 급등한 58,300원에 마무리되었고요. 거래량 130만 주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전일 거래비 913%대, 시가가 53,500원 0.94, 네, 고가가 61,500원 16%대, 저가가 0.19 53,100원, 메릴린치가 매 56,000주, 모건서울 12,000주, DB금투 13,000주, 21선까지 같이 돌파를 했고 그죠. 여하튼 이게 이 흐름이 또 제약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내년 초에 그런 발표하는 조금 기대감 부분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에서 비슷하게 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제약이 급등할 줄은 몰랐죠. 네. 솔직히 자사조소가 25% 나왔다라고 해서, 물론 또 금리 인하 부분까지 같이 엮여져 있었던 부분이었지만 그죠. 그래서 여하튼 네. 말 그대로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예측은 할 수 있을지언정 예측이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다는 부분, 장초 흐름 보고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죠. 수급은 외인만 팔았네요. 4만 8천주, 개인 2만 7천주, 기관 1만 7천주 일단 담아갔습니다. 연기금 10,000주가량 샀고요. 여하튼 제약 가지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약도 같이 네, 조금 또 많이 좀 힘을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하튼 셀트리온 좋고요. 네이버 오늘도 고점 경신했죠. 20만 8천원. 네. 차츰 그죠. 그러니까 볼리지 밴드 상향은 돌파했거든요. 이게 단순하게 보면 여기서 조금 횡보했다가 다시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횡보하다가 올라갈지 조금 N자형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네이버 그냥 올라간다. 네, 올라간다. 외인은 엄청나게 계속 사고 있습니다. 11만 7천주, 네, 기간 5만 4천주, 네, 엄청나게 사고 있고요. 연기금도 계속 사고 있는 상황이고, 여하튼 네이버는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것도 기존에 악재는 없었죠. 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과거에 테무 알리 등등, 그리고 일본 약간 라인 쪽 이슈, 실적은 계속 사상 최대 매출이 나왔는데 그죠. 네, 힘을 못 썼던 부분. 네이버도 셀트리온처럼 네, 같이 쭉쭉 올라가 주기를 바라면서 9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